네, 우리 저 장성규 아나운서가 안내해드린 대로 앞쪽으로 조금 자리 채워주시면 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예정보다 늦어져서요. 최대한 빠르고 하지만 의미 있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현장에서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그 배경 음악들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는데 그 음악이 없기 때문에 미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편하게 쉬시고 지금 뭐 아무리 쳐봐야 나가질 않으니까요. 제가 인사를 했을 경우 진행자 서경석입니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박수 주시고 한 분 한 분 이제 오늘 토커 이야기 손님들을 이야기할 때 역시 박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찍지 않기 때문에 제발 잊지 마시고 큰 박수를 중간중간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아주 진행이 밀도가 있어요. 6시 25분에 끝납니다. 저녁 약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6시 40분경에.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실. 반갑습니다. 2019 제주 정책 박람회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서경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왔는데 올해 또 이렇게 다시 제주 도민분들을 뵙게 되네요. 작년 한 해 일이 잘 안 됐어요. 요거 제가 해야 되거든요. 요거 해야 저는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아마 일이 잘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약 한 1년여 만에 왔는데 여전히 아름답고 도민분들 참 인자하시고 변함없는 모습에 다시 한번 제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그리고 예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미래를 만약 그 일기예보처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참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정책 박람회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주실 5분의 손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제주 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장께서도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는 예년과 좀 다르게 청년 토커들도 자리를 하셨는데요. 먼저 제주의 미래 세대 청년을 대표해서 유서영 제주 청년 네트워크 대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생 강기용 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분 모두 좋은 이야기 저희가 기대합니다만 특히 오늘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2분이 청년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만큼 학생과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가감없이 왼쪽에 계신 3분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긴장되시죠? 도지사님 어떠세요? 네. 썩 긴장됩니다. 많이 긴장되시고 머리도 지금 많이 서셨어요. 재작년에 좀 바람에 휘날렸던 기억이 나는 상당히 하드한 제품으로 오늘 고정을 하고 오셨는데 조금 섰네요. 네. 말씀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뭐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 참여하시지만 참 이 자리가 제일 긴장되시고 그렇죠? 긴장되지만 설레시고 우리 서경석 씨 옆에 있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화살코가 비슷해서 예, 맞습니다. 뭐 가끔 형제 아니냐는 얘기도 제가 듣긴 해요. 기분 안 나쁘시죠? 아유, 그럼요.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뾰족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글쎄 저도 모르는데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저도 사춘기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토크는 조금 형식을 바꿔봤습니다. 주제를 2가지를 정했어요.
미래 세대 그리고 지속 가능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정했고요. 다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져서 요 네 글자지 않습니까? 네 글자 중에 제 옆에 계신 이 세 분이 복불복으로 한 자씩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글자에 정해져 있는 제시어가 있어요. 그 제시어에 관련해서 세 토크를 좀 깊게 하고 나머지 한 토크는 조금 가볍게 하고 마무리하는 형식을 갖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의장님? 예. 이해하셨고 교육감님 뭐 워낙 교육적이시니까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잘 하시면 되겠고 우리 두 분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 세대 네 글자 중에서 우리 세 분이 하나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그 제시어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지사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뽑아야 됩니까? 네. 미래 세대 중에 대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대는 N4 세대입니다. 제시어가 M4 세대. 워낙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서 아실 거예요. 요즘 참 청년들, 젊은 분들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취업 포기 등등 정말 포기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4 세대라 일컫는데 제주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치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죠. 뭐 자랑할 건 자랑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육감께서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다양한 정책으로 희망을 주고 계시죠. 예. M4 세대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즉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 교육. 우리 아이들이 삶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데 뭐 그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 있어서 먼저 기회를 드렸고 이 제시어를 선택하신 우리 원희룡 지사께 이제 정식으로 마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M4 세대 관련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펼치고 계신지. 젊음은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빠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살다 보면 선택은 또 다른 것에 포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내려놓는 게 지혜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더 관리 내지는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세대에서 해당되는 얘기고요. 젊음은 포기하기보다는 도전하고 준비하고 모색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제주 청년들에게는 자기 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여건들에 있어서 기회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 부스 만들어서 있던데 더 큰 네일센터, 그래서 올해 한 100명 정도 시범을 해서 2년 동안 전문적인 진로, 취업, 창업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2년 동안 활동비를 받으면서 150만 원 받으면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사회로 진출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다 체계적인 기회와 훈련의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포기하는 게 뭐 결혼, 출산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 집 마련의 부담 그리고 생활비 부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주택 이런 문제들이 제주에 좀 더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그렇죠.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그 150만 원은 그러면 얼마에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한 달에. 아, 월에? 예, 2년 동안. 그래요. 예. 적지 않은 돈인데. 네, 그래서 네. 대신 자기가 어떤 동기 그리고 어떤 것을 이 센터에서 해보겠다라는 도전과 성취 동기가 분명해야 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전국에서 지원할 수 첫 실험하는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그냥 현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생활비를 주되 본격적인 훈련을 하자 이런 거죠.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의장님도 M4 세대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핀란드에 보면은 실패의 날이라고 있어요. 매월
그 10월 13일 날을 실패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실패를 자축합니다. 실패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경험에서 나오냐면 그 핀란드 경제의 4분의 1을 노키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노키아가 망하면서 이제 핀란드 국민들 사이에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것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실패의 날을 제안하고 그 실패를 이제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그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도전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 실패할까 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의 날은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실패의 가치를 전파시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그 실패자가 루저, 그 패배자가 아니고 새로운 성공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마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신 더 큰 내일 센터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더 큰 내일 센터를 지지하고 앞으로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계속 그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된다면 제주가 더 밝은 사회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포기는 사실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건데 그렇죠. 그 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예. 네. 어떻게 오늘 의장님의 토크는 지금 실패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기 초반 토크 어때요? 예, 초반 토크는 좀 네. 많이 웃어주는 거 보니까 괜찮죠? 예, 한 70점은 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제 진행은 어떻습니까? 한 50점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50이 100이 될 때까지 클로징에서 100으로 만들고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지사님 머리처럼 끝으로 쏟아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감님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안 줄 줄 알았습니다. 이 대자가 왔는데 저한테 툭 넘어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M4 세대라 그러는데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고 개인의 문제라 그러고 개인이 노력해라 그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성장기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나갈 것인가,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며 아까 실패가 수용이 되는,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교육 정책들이 차근차근 스며들면서 다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 두 분께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서영 대표, 세 분 모두 지금 제주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때요? 체감합니까? 네, 체감도를 먼저 여쭤보셔서 제가 체감도가 어떤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주 더 큰 내일 센터가 생기면서 수혜 대상도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단계적 성장을 위해서 뭐 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아가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가 제주도다라고 한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제 수혜 대상이 있는 반면 비수혜 대상도 또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제주 전체 청년 인원에서 100명,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150명, 200명 이렇게 성장을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수혜 대상과 비수혜 대상의 갭을 좀 줄이는 정책, 그래서 제주가 청년 친화적인 도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수혜받고 있는 청년, 그렇지 않은 청년, 그리고 뭐 주거나 일자리 문제에 꼭 이렇게 한계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청년들이 나도 이 제주도라는 섬에서는 청년으로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그 갭을 줄이는 게 이제 교육의 영역일 수 있고 정책의 영역일 수 있고 또 행정의 영역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분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반반 정도로 생각되고 있다. 좀 더 넓혀주시고 노력해 주십사. 우리 강기용 군도 이 중에서 제일 최근에 학창 시절 보냈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예, M4 세대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초중고 대학교 모두 제주에서 난 제주 토박이고 또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많은 편인 학생입니다. 교육적인 방향에서 좀 M4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당시에는 지금은 사라진 연합고사라는 것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부터 친구들하고 많은 경쟁을 통해서 고입을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중학교 당시에도 저희가 포기를 했어야 했던 것들은 성적이 낮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성적이 낮으면 어떤 꿈을 키워보지 못했던 이런 현실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어떤 친구는 인문계 갈 친구, 어떤 친구는 실업계 갈 친구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 간에도 어떤 경쟁이 고착화되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교육 현장도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읍면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요즘은 많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제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제주도 말로 시에따이인데 읍면 지역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이전과 다르게 경쟁의 강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자기 진로나 적성을 탐험해보는 시간도 이제 생겨났다고 들었거든요. 자유학년제로 또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조금 개선되거나 좀 보완되면 좋겠는 지점은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통해서도 청년들의 진로를 탐험하는 과정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 크네일 센터장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은 본인이 당신이 40살이 되어서야 내 미션과 소명과 내가 하고자 하는 적성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40살이 돼서 찾은 것도 너무나 빨리 찾은 거더라. 그래서 다행이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단기간에 찾아보는 진로 체험이 우리 평생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모든 것이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진로나 자기 적성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보장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공교육 과정 내에서 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저희 같은 청년들이나 또는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청년 창업가들이라거나 다양한 분들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체험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같이 좀 소통하면서 지역사회가 한 명의 아이를 같이 길러나가는 교육이 되면 더 M4 세대에 대한 걱정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이나 행사를 통해서 가끔 이렇게 일반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청년 일반인 중에 가장 말을 조리 있고 잘하는 두 분인 것 같아요. 참 제주에 이런 참 제주는 이게 보통입니다. 제주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주는 다 저런 청년들이 보통 예, 흔해요. 보통. 흔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데 저 두 분이 저는 주눅듭니다. 주눅들 정도로. 자, 이 M4 세대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니까 청년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신 우리 교육감께서 정리 말씀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M4 세대 어쩌면은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고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어른들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교육청 직원들만 박수 쳐요? 네. 저 박수를 꼭 쳐야 된다는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중간중간 이게 편집할 때 힘들어요. 네. 때로는 그냥 없이 넘어가고 빠방빵 이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걱정. 자, 이제 두 번째 제시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태석 의장께서 대는 이제 끝났고요. 미래 세 글자 중에 첫 글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미를 선택하셨습니다. 미의 제시어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선택하신 우리 김태석 의장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제시어가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 하도 많이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으신 이야기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타성해져서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기원전 1700년도에 그 수메르 시대에 보면은 그 점토판에 이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원전 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아까 사서 뭐 또 고생한다, 뭐 젊은 것들 버릇없어, 뭐 이런 이야기, 뭐 요즘 젊은 애들 너무 편하려고만 해, 뭐 이런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것. 아까 M4 세대라든지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젊은이들이 자주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사회 구조 현상 속에서 그 기성세대가 가둬놓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평소에 뭐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미래 세대인 그 청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사실은 세대란 이야기, 젊은이란 이야기, 젊은 세대란 이야기, 그 세대란 얘기는 관념적인 겁니다.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 세대 무슨 세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세대란 걸 관념적으로 주입시켜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 놓아버리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 사회 구조적 현상, 이런 것들이 그 사서 고생을 한다, 뭐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듯이 똑같은 세대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관념이 그 뭐를 탈피했을 때 진정 젊은이들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수 쳐줘. 네. 의장님 경고. 네, 박수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네, 박수는 잠깐만 쳐버리니까 그러잖아요. 의회에서 좀 반성하십시오. 젊다고 고생을 강요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자, 우리 교육감님. 아마 M4 세대 그리고 젊어서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럴 때 그 88만 원 세대 우스큰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고민해 보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어쩌면 사회적 약자로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기성세대에서 세대 간의 연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새롭게 던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젊을 땐 사서 고생해도 되게, 이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세대 간 연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자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열어놓고 다가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대 간 연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대 간 연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자. 자, 원 지사님. 예, 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정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에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성이 돼 가는 건데, 우리가 그냥 어깨너머로 아니면 이론으로만 배워가지고는 진정한 능력은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되고,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도 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이게 돼야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처 능력도 생기고 위기관리 능력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과 리더십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새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비겁한 변명이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 대접을 받는 그 자기네 자식, 자기 새끼는 특별 대접으로 하면서 일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운 사회적인 조건들을 이런 말로 비겁하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가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하나의 인간의 성장과 훈련으로 보면 저는 고생이 없이는 내공이 안 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그 차별적인 고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의 성장으로서의 고생이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좀 네. 저하고는 저 나중에 따로 저쪽에서 하시면 마이크 좀 올리고. 네. 네. 그러니까 차별적인 고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의미 있는 고생은 인생의 자기의 성장 과정으로서의 고생과 경험은 그게 내공의 재료가 된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저 학생
그리고 우리 청년 대표가 이 세 분의 말씀을 아주 유심히 잘 듣고 계셨는데 우리 유 대표부터. 네,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할 말이 많아서 꼭 참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은 아마 다 들으면서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청년 세대로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지금 젊어서 사서 고생을 해서 미래의 불안이 덜어질 수 있다면 사서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들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세대한테 미래가 불안하냐라는 질문에 10명 중 7명 이상, 한 73% 정도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 73% 중에 한 명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거에 숨은 가정은 고생을 하면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있다, 어떤 미래가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건 전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세대한테 그걸 강요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청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긴 했지만 전 기혼자거든요. 기혼자의 직장인 여성의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뭐 임신, 출산, 육아 요즘 줄여서 임출육이라고 하던데 임출육의 기로 앞에서 제가 어떤 제주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막막한 기분 먼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 때 어쨌든 우리가 불안한 사회라는 거죠. 뭐 그런 불안이 다 각 세대마다 있으셨을 테지만 유독 그 불안이 심한 세대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에서 아까 뭐 계속 제가 뭐 부탁만 드리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부분에서 많은 지원과 또 정책적인 기반 마련을 좀 해주십사 여기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젊어 고생해서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보장만 있다면 청년들도 아마 사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다. 자, 누나가 얘기할 때 아주 고개를 거의 헤드뱅잉 수준으로 흔들었던 우리 강기용 학생. 예.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고 고생 많이 했어요? 어때요? 일단 대부분의 내용은 여기 누나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 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이 많은데 좀 요새 청년들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더 아프면 큰일 난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지표들만 봐도요 좀 위험 수준이거든요.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통계 때문에 저도 한동안 좀 먹먹하곤 했는데요. 왜 그런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지금 세대를 굳이 세대로 일컫자면 저도 세대론에 동감하진 않지만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라고 많이 일컬어집니다. 저성장 시대에 지금 청년 문제가 유독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청년 한 명의 삶을 좀 돌이켜 보면 어릴 때부터 뭐 입시 과정이라거나 취업 경쟁의 끝없이 경쟁의 사이클에 내던져지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의 끝에 어떤 결과물이나 또는 보상이 있거나 경쟁의 끝이 보여야 하는데 이 경쟁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지금 청년들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취업한 이후에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하고요. 또 3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경우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되게 일상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이 청년들의 삶이지 않나. 그래서 또 유독 좀 눈길이 갔던 통계들은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이 무엇이냐 또는 가장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갑지 않은 조사인 이유는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빈곤에 대한 체감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불안이 가장 큰 세대에서 창의성을 발휘해라 또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도전을 해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일 수가 있겠죠. 내가 생존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거나 내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 이후에 자기 실현도 꿈꿔볼 수 있고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혁신도 꿈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희들 왜 이렇게 아픈 척하냐 또는 왜 이렇게 더 도전해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좀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 사회가 조금 무감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지금 많이 아플 텐데 이 자리에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아마
다들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취업이겠죠. 예, 취업에 대한 걱정이 이제는 사실 취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새로운 일을 갖는 게 설레기도 하고 기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즘 주변의 친구들을 돌아보면 거의 두려움의 감정으로 취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워낙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참 두 청년의 이야기 좀 유심히 귀 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젠 아니다. 더 아프면 큰일 난다. 고마해라 많이 아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좀 새겨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가 저물어서 화이트 아시죠? 네, 그거 한대요. 화이트가 뭐냐면 색을 이제 바꾸고 가는 거죠. 카메라의 색을. 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한 20년 넘게 방송했지만 방송사에 보면 이렇게 화이트 하얀색 판에다가 시간이 없어서 예. 근데 그걸 뺀다고 지금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이게 정말 빨리 해도 말 잘하죠. 네, 잘하고 지금 얘기에 약 3분의 2 정도로만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모자라면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도 네, 이렇게 조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저도 정확한 기술적인 건 모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빛의 밝기가 달라졌을 땐 카메라의 그 세팅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화이트 본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끝났어요? 아, 대단한 속도입니다. 역시 그 제주 방송 최고의.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제시어. 이제 남은 글자는 레와 새 둘 중에 하나를 우리 교육관께서 골라 주십시오. 제발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네. 새입니다. 자, 새는 어떤 제시어일까요? 아하, 미래 세대가 아파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건강 검진을 했더니 청년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맞는 거죠? 그래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졌는지, 아프면 안 되는데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자, 선택하신 우리 교육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미래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제시어가 나오면 깝깝하고 어둡고 우울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시를 한다면 방법은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주도 교육만으로 한정을 시킨다면 정서 지원이라는 문제를 가져서 소아 전문의를, 정신과 전문의를 전국에 최초로 채용을 해서 이거를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들과 아이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생존 본능에 충족이 안 되니 그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이러한 구조들을 교육에서부터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아까 아이 한 명 한 명이 수업 과정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큰 시스템적으로 차근차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시하면서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인 대책들을 지금 마련 중이네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학교에. 우리 원희룡 지사님 사모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네, 자, 큰 지원해 주신 우리 원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은 꼭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우리 육체 건강 못지않게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게 또 우리 사회의 우리 우리 국력을 지켜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라든지 정신과 전문가들의 상담, 그리고 혹시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이런 유혹들에 빠질 때는 아무튼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런 지킴이들, 이런 시스템들이 국가에서도
일부 정책들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만 해도 집에 가면 뭐 형, 오빠, 누나, 삼촌 뭐 다 있어서 상담도 하고 뭐 굳이 상담이란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해결됐는데 요즘 아이들 외롭죠. 요즘 학생들. 저는 뭐 아예 정신과 의사를 모시고 매일 치료를 받으니까 예, 괜찮은데 그러시죠. 못 예.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예. 실제로 치료를 좀 해주시나요? 힘드실 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장님. 예, 아내가 치료해주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참 부럽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은 사실은 우리 청년 세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장년 노년 세대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에서는 건강에 대한 불안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세대는 또한 경제적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 하나는 노동입니다. 아까 사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할 수도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그 가치가 보장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노동이 신성하다고 다들 이야기하면서 그 노동이 삶의 본질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노동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이 삶의 본질이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 우리에게는 생계 유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 미래 세대가 또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삶의 본질로서의 노동을 우리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려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정책의 문제고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까 그 두 분 이야기를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음에 또 우리 지사님도 상당히 지금 더 큰 메일 센터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마 고민할 것입니다. 저도 의회 차원에서 그 지사님하고 어떤 협력적 그 협치 관계를 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청년에게는 한 분에게만 대표로 한번 누가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제일 심각한지를 한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짧게 얘기할게요. 이전에서도 사실 계속 우울하고 아픈 얘기만 한 것 네. 같아서 좀 마음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미래 세대 청춘이라고 하면 굉장히 싱그럽고 힘있고 뭔가 파이팅 넘치는 이미지들이 떠올랐다면 지금 이제 주제로 선정된 것들만 보더라도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느 세대나 불안이 없으셨겠느냐마는 지금 세대의 불안이 유독 이제 청춘 세대, 청년 세대들한테 와닿는 이유는 불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 여유가 되면 지사님처럼 병원도 다니고 이제 전속 의사도 이렇게 모셔서 상담도 받고 하겠지만 뭐 저희 같은 청춘 세대가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제도적 지원,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사후 대처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뭐 질병이라던가 아픔이 아니라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겪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 광기용 군의 얘기도 좀 들어야겠네요. 예, 어느 부분이 제일 우울하게 만듭니까, 우리 청년들을? 네. 다 말씀을 해주셨고 저 짧게 드리면 아까 M4 세대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최근에 포기하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요. 관계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관계를 포기하고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히키코모리라는 말도 이제 일상화된 지 오래고요. 누구나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가지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질병화될 수도 있고 일상의 방법으로 소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마음 건강이나 정신적 질환이라는 것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에 생기고 나면 고착화돼서 사실 완치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방 차원의 정책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아픕니다. 마음 건강뿐만이 아니라 몸도 많이 아프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노년이 돼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종합 건강 검사라거나 이런 좀 청년 정책들도 조금 이제는 청년들 대상으로도 펼쳐져 있는 것이 좀 현상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요즘에 아까 교육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청년 마음 건강 지킴이라거나 이런 여러 활동들이 타 지역에서는 조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도 청년들의 마음 건강이 사실 특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고통에 공감해 줄 수 있고 이야기 나눠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한 걸 수 있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저도 참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이 시간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온통 뭐 미디어 손만 클릭하면 모든 세상을 다 알 수 있고 기계하고 제일 많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미디어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제가 하고 있는 방송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오픈한 제 1인 미디어 서경석 TV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했고요. 원래 한 가지 이야기의 제시어는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불복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짧게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듣고 우리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표로 답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강기용 학생이 지금 몇 학년이죠? 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4학년이군요. 자, 이제 곧 취업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좀 여기저기 준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상황. 네. 자,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세 분이 전문가분이 앞에 나와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어쨌든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취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일자리를 해야 하지보다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아야만 그게 전제되어야만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학창 시절도 그렇고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항상 뭐 입시나 또는 취업 경쟁을 위해서 스펙 쌓거나 뭐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은 했지만 그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건 뭐고 어떤 데서 조금 끌림이 있을까를 알아보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더 배가해서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일자리 미스매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이런 미스매칭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좋은 일자리 외에 다양한 일자리들의 청년들이 가려고 한다면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탐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청년들에게 잘 알려져야 하고요. 근데 이런 점들이 제주도에서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되거나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나는 이미 이제 4학년이지만 우리 후배들은 그런 어려움 좀 덜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사. 요거 특이하게요. 답을 우리 옆에 있는 청년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유 대표가 현재 사회적 기업의 대표죠? 아닌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군요. 아이고. 그럼 어디 아니고요. 대표예요? 저는 제주 청년 네트워크라고 하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성의 활동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사실 뭐 이게 보시면서 잘도 요망지다 말도 잘하네 하실 수 있는데 저희끼리 굉장히 그런 얘기를 평소에 자주 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청년 네트워크라는 이제 활동 단체의 대표로 있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지금 서울에서 그 성수동에 소셜밸리라고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셜 벤처들이 모여 있는 그 성수동에 그 이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소셜 벤처에 투자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취업을 한 상태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제주에서 나고 자랐고 제주에서 대학도 나왔고 그런데 왜 제가 서울로 일을 하러 갔을까? 그리고 왜 서울이 아니면 안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도 많이 하게 되고 이 자리에 오면서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안이 없다기보다는 사실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뭐 물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더 큰 내일 센터가 생긴 것도 굉장히 환영하는 일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대규모 사업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면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겠다라던가 어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라던가 사실 그런 식의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걸까라고 하면 이게 사실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일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런 걸 만든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제주에서 선택지가 유독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자아 탐색을 할 수 있는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럼 제주에서의 일자리가 우리 유 대표의 마음에 안 들었냐고요?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럼 서울로 간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저는 아니고. 좀 더 그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랑 비즈니스적인 것들이 좀 얼라인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좀 더 꿈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학 차원의 상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나중에는 제가 언젠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제주에 와서 뭔가 제가 얻은 인사이트들을 좀 여기에 뭐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요 세 분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원 지사님께서 짧게 그럼 답을 좀 해주시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것처럼 이미 있는 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서로 정보를 연결시키고 교육 훈련하고 기회 제공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큰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공공이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만 결국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들은 산업이 이게 질이 좋아져야 되고 기업의 활동이 커져야 되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결국은 제주의 산업과 미래의 제주 전체를 어떻게 갈 건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가는데 대신 일자리 그리고 그 일자리에 가야 될 우리 젊은이들과 또 그 젊은이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우리 경제를 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든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부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청년들의 참 거침없는 이야기에 우리 세 분이 또 성의 있게 답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을 이 일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요 제 옆에 계신 세 분도 청년 시절을 경험하셨죠. 상당히 오래 전이시겠지만 청년이었던 나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일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년 원희룡에게, 청년 김태석에게, 청년 이성문에게 이렇게.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먼저 원희룡 지사께서 먼저 희룡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희룡아 고생 하영했죠. 공에도 젊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발전하고 도전하자. 여기서 박수가 한번 나오시는 게 뒤에 그 청년 원희룡 지사의 예전 청년 사진이 플레이가 됐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태석 의장께서도 저 청년 시절은 그 사실은 아내에게 불성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그 반성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으로 내 청년을 반추하는 그 이유가 그 아내에게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더 잘해주고 싶고 그 가족과 더 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의 삶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뭐 김치 담그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정말로 오래간만에 아내에게 그 서비스를 했던 건데 그 사죄하는 의미로 했는데 이것을 복수하려고 아마 찍어놨었던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군대는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군대. 해병대 다녀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무서워요. 예. 필승. 네. 자, 이제 교육감님. 한 번쯤은 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젊은 날에 사회적 혹은 주변의 요구만을 허덕거리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막 다구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한 번쯤 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위로해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잘했잖아.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비와 바람이 친다 해도 그 줄기에서 꽃도 피고 비바람 맞은 꽃도 피는데 괜찮아. 한 번쯤은 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네. 교육감님 예전엔 상당히 머리카락이 기셨네요. 네. 뭐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긴 수준인. 네. 예. 락커 느낌이거든요. 락커. 늘 지금도 가발 썼다 그럽니다.
검색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 지속 가능입니다. 최근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 참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요. 과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서 우리가 함께 좀 토론을 해보자 해서 주제로 마련을 했고, 처음으로 사용한 곳이 바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였습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읽고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정도로 상당히 힘든 개념이고 또 실천하긴 더 힘든 일인데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방식은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석 의장께서 먼저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는 속을 선택하겠습니다. 속입니다. 자, 속의 제시어 미래 산업입니다. 미래 산업. 앞으로 제주의 100년을 책임질 미래 산업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선택해 주신 우리 김태석 의장께서 먼저. 예,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미래 산업은 현재의 제주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키를 놓을 것이냐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의 100년은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제주도는 섬입니다. 아까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주도는 섬이고 섬은 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용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제주도가 한라산이 아파하지 않고 한라산이 감기 걸리지 않고 제주 바다가 깨끗한 상태에서 어떻게 유지시켜야만이 제주 100년 아닌 1000년까지라도 제주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제주 100년의 산업은 산업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산업도 사람 중심으로 갔을 때 그 산업이 연계돼 가지고 저는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제주 섬에 들어오실 때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 어느 정도가 과연 한라산이 아파하지 않고 지탱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게 먼저 전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그러한 제주의 가치를 보존하고 제주의 가치를 지속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제주 100년의 산업과 연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또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자, 우리 교육감님, 미래 산업을 위한 우리 학생들의 진로 교육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먼 미래 이야기 아니라 바로 가까이 실현될 것 같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지, 생명공학이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개의 질문에 100개의 답을 추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생태 환경에 대한 내재적으로 이러한 환경의 가치들을 가져가는 것, 그런 방향성 속에서 선을분교 같은 생태 환경 건강학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생태 환경에 대해서 성장기에 조금 더 불편하면서도 그것을 내재화시켜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들이 성장기에 있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적응과 대응 능력들은 생겨갈 거라고 봅니다. 제주의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정책. 자,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미래 산업은 워낙
많이 바뀌겠죠. 그래도 저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산업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되더라도 결국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산업이 계속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주가 현재 자랑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1차 산업 이 부분이 건강한 먹거리, 깨끗하고 청정하고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바이오 소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약품 또는 화장품, 기능성 이런 부분들에서 제주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더 발전된 사람들의 욕구 구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의 생태와 1차 산업 부분을 어떻게 4차 산업 시대에 맞게 더 고급화할 거냐 이 부분하고 관광이나 레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고급화시키고 더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키고 더 컨텐츠 문화 쪽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점에서 저는 1차 산업과 관광은 여전히 유망산업이라고 보고요. 대신 제주는 굴뚝산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식산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네요. 네, 무조건 흐름을 좇기보다는 제주만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자, 우리 청년 두 분, 청년의 입장에서 유망한 미래 산업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사실 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아직 미래를 안 가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드론 사업, 드론 교육이나 아니면 뭐 3D 프린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잘 이제 정책을 펼쳐주신 덕에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기업가 정신, 문제 해결 능력, 뭐 함양 이런 교육들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의력을 가지고 나온 인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 산업이라던가 뭐 새로운 그 지식 산업 쪽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제주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혁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정의들이 있으실 텐데 뭐 최근 타다라는 그 모빌리티 서비스가 혁신 규제에 걸려서 어쨌든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20년 전에 이메일 서비스도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늘상으로 쓰는 이제 소통 채널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규제에 막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혁신이라고 수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특히 제주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이나 많은 그 노마드들이 제주도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환경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유연한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보다 더 창의적이고 그것들을 잘 다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성장해서 나왔을 때 어떤 그런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아직 좀 미지수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기용 군도 그냥 짧게 한번 여쭤봅니다. 예. 대학생 입장에서 제주가 이 산업 네. 한번 욕심 내볼 만하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나 뭐 AI, 인공지능이 요새 모두가 다 이제 그 단어가 익숙할 정도가 됐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AI나 기계가 우리의 노동 시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독서 모임을 하는데도 이제는 월 회비가 상당히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독서 모임에 돈을 뭐 월 몇십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독서 모임을 하는 모임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이 왜 제주엔 없는가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됐거든요. 제주는 여유와 어쨌든 바다와 산과 자연 환경의 천혜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가 넘치는 곳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는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남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는 제주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게 판을 좀 깔아주시면 다양한 청년들이 좀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는 시간에 주목하자.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교육감께서 자 남아있는 글자 중에 능을 선택하셨습니다. 능의 제시어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자, 제주하면 뭐 너무나 세계적인 자랑거리, 제주만의 환경, 아름다운 환경이 있는데 제주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계속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 좋은 이야기니까 나눠볼게요. 우리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물은 지켜졌으면 합니다. 물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제주 전체의 환경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고 어떻게 관리돼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환경의 소중함을 체득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더 불편함을 깨끗게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험 활동을 갈 때 쓰레기가 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 하나의 과제로 자리 잡아서 불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쓰레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씩 생활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큰 방향 속에서는 생태 환경의 건강함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우리 아마 도정의 목표도 청정과 공존일 텐데 그러한 것들이 교육 과정에 잘 스며들고 있고 스며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교육들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도 차원의 환경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중산간지대라든가 이런 대규모 난개발, 그리고 토지를 그냥 건축물을 지어서 이거를 팔고 끝나는 이런 식의 개발에 대해서는 일단 제동을 걸어서 지금 거의 이제 정착이 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인구랑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관리 시설이나 그런 능력 부분에서 좀 벅찬 게 사실이고, 그 후유증 때문에 도민들께서 불안하거나 피해 의식들을 느끼고 계신데요. 빠른 시간 내, 뭐 저희는 길게 봐더라도 2-3년 내에 정리가 대부분 다 가닥을 잡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부터 우리 일반 시민들부터 정말 제주는 청정 환경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제주 도민들도 청정 환경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참 타 지역 사람입니다만 정말 제주의 환경은 계속 이렇게 맑게 유지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고맙습니다. 사람입니다. 이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두통이 다 해결이 돼요. 저는 지금도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공기가 저희 집 앞에 난리 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긴 너무 좋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되도록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의장님 마지막으로 이 환경 훼손의 원인 그리고 대책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환경 훼손의 원인은 아까 수용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용이 초과되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쓰레기 문제, 다음 해양 오해 문제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 그러면 그런 수용성의 문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은 아주 오래전에 본 잡지에서 나온 거면 미국이 조그마한 마을에 그 비행장이 폐쇄가 됩니다. 비행장이 폐쇄가 되는데 그 카운티 시장이 그 비행장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절반밖에 개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절반은 뭐 할 거냐 이렇게 들어봤더니 시장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뒀다. 걔네들이 훨씬 우리보다 지혜롭고 걔네들이 훨씬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이니 걔네들에게 그 개발을 할 권리를 주는 게 우리의 몫이다. 지금 현재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미래 세대에게 신탁받은 렌트받은 땅입니다. 그 이 땅을 그대로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또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지속 가능이라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아까 우리 서경석 MC께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조화입니다.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조화.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청정과 공존이란 그 미래 비전을 제시했으니까 그게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합니다. 저는 장황한 진행자 서경석입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엔 강기용 학생이 청년 대표로 한 말씀 부탁. 예, 왜냐하면 제가 김태석 의장님의 의견과 너무나 동일해서 그 연장선에서 제가 잠깐만 부언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주의 가장 큰 이슈이자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환경이라고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것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가 참 인상 깊은데 제주의 뭐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정책이라거나 환경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사실 그 의사결정 구조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평생을 살아갈 대상은 지금의 미래 세대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런 사람들이 이 결정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대규모 정책, 환경 정책의 영향은 청년 일자리뿐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이라거나 주거라거나 자연 환경이라거나 주말에 어디를 갈 수 있는지가 이 과거 몇 년 전의 결정으로 인해서 미래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대규모 개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들의 목소리도 1 이상의 어떤 1 플러스 알파의 의견으로 조금 논의 구조 안에 포함시켜야만 더 정당성 있는 구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전합니다. 네, 그 말씀은 비단 이 환경뿐만이 아니죠. 모든 정책에 다 해당이 되는데 청년들도 좀 의사. 저기 한마디만 더 하면요. 예. 그 청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원칙이에요. 다음 당사자 결정의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의 청년 정책은 그 현장의 원칙과 당사자 결정의 원칙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나 중앙 정부나 이런 그 뭐 지방 정부가 이러하니 너희들 따라오라 폴로미라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현장의 원칙 그리고 당사자 결정의 원칙이 어떤 존중되어졌을 때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해결되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기 좋습니다. 우리 청년과 또 의회 의장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느낌으로 우리 제주가 나가야죠. 그렇죠. 청년과 어른이 함께하는. 자, 이제 남은 글자 2개 지와 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선택하실 차례? 우리 원효령 지사께서 하나를 맞죠? 네. 왜 이렇게 깜짝 놀라시고 그러세요? 지. 네. 제시어는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 자, 우리 원 지사님부터 미래 인재 육성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까 뭐 여러 이야기가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 현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로 하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코딩 교육이라든지 뭐 드론, 뭐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제주도이기 때문에 불리한 환경을 저희들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미래 인재들을 지원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 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의장님. 예, 저는 또 외국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독일은 그 라인가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일부 학자들은 라인가의 기적이 아니고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기적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태인이 대학살에서 얻은 그 교훈을 독일이 교육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력에 저항하는 비판 교육, 다음에 권위주의 비판하는 교육, 이런 모든 교육들이 오늘이 독일을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권력에 비판할 수 있고 권위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리고 부패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일반화됐을 때 시민으로서의 성숙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베이스 밑에 다양한 콘텐츠가 주어진다면은 그 역시 미래의 인재로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장님 아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말이죠. 아직 안 끝나셨어요? 예, 한마디만 더 한다면 네. 그 독일의 그 교육 철학자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경쟁을 시키는 교육은 야만이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네. 세계사 전공하셨어요? 상당히 다양한. 행정하겠습니다. 그러죠. 예. 자, 가장 할 말이 많으실 우리 교육감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럽니다. 시대가 혁명적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청년 세대나 저희들 세대나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을 받고 모든 성장을 이까지 이루었습니다. 교육에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제까지 정답이 하나만이 있는 교육을 받아서 이까지 성장했는데 이 다음부터는 이게 불가능한 구조가 돼버렸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정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공존, 이 가치들이 유연성,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서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들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고, 큰 방향에서의 변화, 즉 평가를 변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과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들께는 좀 구체적인 질문을 이번엔 드려보겠습니다. 강기용 학생이 초, 중, 고 지금 현재 대학까지 제주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교육 과정 뭐였습니까? 예, 옆에 교육감님이 계신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예. 예, 제가 자, 이번 질문은 제 질문에 대한 답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당시에 저기 옆에 있는 남년고등학교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남년고등학교라고 명문 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율 동아리 중에 네. 청소년 토론 시사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학교에서 권장하긴 했었지만 지원하진 않았었는데요. 이후에는 이게 정식적으로 동아리 지원도 이루어지게 됐었는데, 어쨌든 공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접 해보고 기획해서 경험한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일 좋았다. 고생하시는데, 저 뭐라 그러지? 예. 그러면 그 뭐요? 동아리 그를 이렇게 자주 자유롭게 만드는 그 과정이 가장 좋았다. 그게 조금 더 우리 후배들에게도 좀 이루어지면 어떻겠느냐? 우리 유 대표께는 청년들이 취업 혹은 창업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하나 제안해 주세요. 뭐 이렇게 제가 제안 드리면 좋은데 저 그냥 짧게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까 뭐 코딩 교육도 얘기해 주시고 뭐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야 요새 코딩 안 하면 안 된대, 코딩 교육 해야 돼, 코딩 학원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해야 돼, 이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교육일지라도 그런 식의 교육이 아니라 재료가 많아지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그 선택은 자발적이어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 미래 교육이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부로 나누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5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제 옆 오른쪽 순서대로 우리 원 지사님부터. 제주는 미래의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은 지방 자체가 소멸될 것을, 주민들이 다 떠날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 제주는 인구가 넘치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미래 산업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지금 부모 세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제주를 정말 미래에 더 비전이 큰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아까 강기용 학생이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 저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축사에서 이 시를 했었는데요. 이 시로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그 꽃이 무슨 꽃인들 어떠하리. 그 꽃이 뿜어내는 빛깔과 향기에 취해 절로 웃음 짓거나 저절로 노래 부를 수 있다면, 사람들 사이에 나비가 날 때 무슨 나비인들 어떠하리. 그 나비 춤추며 넘놀며 꿀을 빨 때 가슴에 맺힌 응어리 저절로 풀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사이에 꽃과 나비가 된다면
모든 벽도 없어질 것이고 모든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제주 사회는 더욱더 밝아질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를 외우시네요. 많이 외웁니다. 시도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님. 교육을 받으러 제주로 오게 될 겁니다. 아이비 교육을 도입하고 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삶의 주체로서 잘 설 수 있도록 제주교육 바뀔 겁니다. 평가 혁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세영 대표. 네, 오늘 주제가 제주 100년이잖아요. 저는 제주 100년이 앞으로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답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두 가지 키워드 오늘 있었잖아요. 미래 세대 그리고 지속 가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100년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얼만큼 이 제주라는 땅에서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나, 희망을 볼 수 있나, 이게 미래 제주 100년이 가능성,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아무튼 이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또 현장에서 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이제 활동해주고 계시는 분에게 직접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 이쪽에서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여 주시길 바라고,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스웨덴에 말메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이 굉장히 근본이 됐던 도시인데 완전히 쇠락한 이후에 20년 후에는 이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발돋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장에게 아까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미래 산업 100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미래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간 낭비인 토론일 수 있다. 어떤 뜻이냐면요. 어쨌든 미래 산업은 내일 다시 토론을 하면 다른 내용으로 다시 토론을 해야 될지도 모를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야기라는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나는 그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뿐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주에 있는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가 나는 다른 도시에 있는 여러 장점도 좋지만 제주에서 참 살고 싶어라고 하는 제주가 된다면 그 미래 산업의 동력들은 이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에게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이 5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주 미래의 날씨 오늘처럼 맑고 화창할 것이라고. 네, 약속드렸던 시간이 정확히 지금 딱 제가 이런 진행자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상으로 2019 제주 정책 박람회 토크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객석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고 어떻게